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가 안도랠리를 보였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핀비지닷컴 통해서 먼저 지수추이 보시죠. 자, 다우나스닥 S&P 500 지수 3대 지수 다 올랐고요.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수가 더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릴리프 랠리라 볼 수 있겠죠. 안도랠리가 좀 이어진 모습이다. 다우지수는 221포인트, 0.67%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1.64%, 이 기술주의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S&P 500 지수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준비한 내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좀 보시죠. 네, 그 FO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동결로 인해서 안도랠리가 펼쳐졌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월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거의 완료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이후에 지수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7월 이후에 미국의 지금 정책 금리는 5.25에서 5.5%.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5%죠. 네,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장일치로 동결했고, 파월 의장은 이제 인플레이션 2%까지 낮추는 과정은 상당히 갈 길이 멀다. 네,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했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서 이번 여름에 물가 수치는 상당히 좀 양호했다는 얘기를 했고, 12월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고, 그때 가서 적절하게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동결이 좀 우세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뭐 시장 평가나 볼까요? 골드만삭스의 휘트니 왓슨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정책이 내년에도 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양쪽 방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그 양쪽 방향이라는 건 뭡니까?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상승이 이 견고한 어떤 경제 활동과 맞물리게 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대두일 것이고 반대로 고금리에 의한 이 경기 침체가 진행된다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양쪽 얘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뭐 양방의 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자, 아울러서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보니 뭐 이런 또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격언에 뭐 잘 아시다시피 셀인 메이, 바인 노벤버, 11월에 사서 5월에 팔라 이런 말 있죠. 자, 우리나라로 바꾸면 뭐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쯤 주식 사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 끝날 때쯤 주식 팔아라. 프로야구 시범 경기 할 때쯤에 팔아라.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하튼 간에 10월은 일반적으로 가장 변동성이 큰 달이었다. 1929년 대공황, 그 다음에 1987년, 2008년도 때 다 10월장 급락을 보여줬죠. 반면에 이제 11월은 전통적으로 4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식이 강세를 보인 달이었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이제 기업의 어떤 자사주 매입이랄지 연금의 주식 매입 계약이 시작되고 이 뮤추얼 펀드의 세금 감면 마지막 거래일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또 주식 매입 뭐 이런 부분 때문에 11월 달은 전통적으로 좀 주식이 좀 강세를 보이는 달이었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한 3개월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 들어와서 이제 미국 증시 FOMC 회의 이후에 뭐 안도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계속 좀 연속성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3.95포인트. 오늘장 뭐 1%당은 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57원대로 끝났는데 NDF에서는 1348원대로
밀려났습니다. 뭐 주시장에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78로 전일 대비 1.76% 하락 마감했고, WTI 원유 선물은 배럴당 80달러로 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 106.53, 그다음에 반도체 ETF는 2.35% 올랐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맞고 VIX가 17비트로 밀려났습니다. 오늘도 7% 넘게 하락했죠. 잠깐 이 부분 야후파이낸스닷컴 통해서 볼까요? 지금 저 보시는 것은 VIX입니다. 3일 연속 음봉을 기록했죠. 3일 연속 음봉을 기록했는데, 물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내일 새벽 정도 되겠죠. 11월 2일 11월 2일자 미국 현지 시간으로 11월 2일 장 마감 후에 애플 실적이 발표하죠. 애플 실적이. 그 애플 실적의 어떤 뭐 시총 1위 종목이니까 그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은 이제 VIX는 200일선을 좀 내줬고 잠깐 뭐 지수 보자면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자, 200일 이동평균선에 살짝 걸쳐져 있죠. 지금 기술적 반등이 3거래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시죠. 자, 200선 깨뜨렸다가 지금 회복하고, 역시, 뭐 차트상에서는 이제 양봉은 3개고요. 지수상으로는 이제 이날 저점, 10월 26일 날 저점 이후에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이제 과매도된 기술주의제 안도렐리가 좀 시작됐다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애플이 어제 1.87%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35%, 엔비디아가 3.79, 그 다음에 아마존이 2.94, 테슬라가 2.44%, 메타 역시 3.51. 즉 여보게 되면 뭐 메가캡, 그 다음에 반도체의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 역시 AMAT나 램 리서치 등도 올랐죠. 즉, 기술주의주의 안도렐리가 좀 시작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이제 AMD는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시간에서는 하락했으나, 새로운 AI 칩이 내년에 한 20억 달러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9% 넘게 급등을 했고요. 자, 넷플릭스가 한 2% 오른 이유는 광고 지원 요금제 출시 이후에 1년 만에 전 세계 고객이 한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P 500 맵도 핀비즈닷컴 통해서 잠깐 보시도록 하죠. 쭉 보시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78, 한번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 아무래도 거의 뭐 SK 하이닉스 차트와 이제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상 핀비닷컴에서 이게 추세 잘 그려졌네요. 이 추세를 이제 돌파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 여기서도 보시죠. 해외 시총 상위 종목과 해외 차트 같이 보게 되면 지금 차트 흐름이 좀 어떤가 좀 봐야 됩니다. 애플 차트, 자, 200일 이동평선을 거의 뭐 지수하고 똑같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가장 미국 시장에서 견조한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이죠. 뭐 실적 최근에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자, 그저께 이제 저점 치고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어제네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한번 보시죠. 자, 뭐 이날 9% 급나가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에게 크게 악재를 작용했고, 어제도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힘이 좀 없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이틀째 테슬라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AMD 잠깐 보시죠.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 얘기 나오니까 이제 급등이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또 반도체 뭐 HBM 관련주들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ETF는 어떠냐 한번 보시죠.
오늘 레버리지 ETF, 지수 ETF 올랐고요. 3배짜리 레버리지 ETF도 다 올랐죠. 자, 반도체 ETF입니다. 2.35% 올랐죠. ETF가 레버리지 ETF 7.8, 인버스는 다 빠졌습니다. 지금 뭐 계속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장에서 이 변동성이 강할 때는 ETF 위주로 이제 매매가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근데 바닥을 다졌을 때는 단기 포트폴리오상 뭐 상승 쪽, 뭐 레버리지 ETF 쪽으로 이제 매기가 좀 많이 쏠리는 편이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그다음에 우리나라 레버리지 ETF도 뭐 같이 함께 좀 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낙폭 과대주, 뭐 반등이 나올 때는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또 돌아서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장에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진다면, 지수 관련 ETF 및 그 낙폭 과대 업종 대표주, 뭐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고려를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장이 좀 오름에 따라서 이런 이제 긍정적인 좀 기사가 나오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S&P 500이 한 15% 정도의 랠리를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 뭐 그들이 내세운 뭐 SSI, 셀 사이드 인디케이터에 의하면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단순 참고하셔야죠 또. 자, 퀄컴은 자동차 부분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면서 시간에서 지금 한 4%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이던스 뭐 컨콜 따라서 또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는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자동차 부분은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 부분은 좀 감소했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기 전망은 시장 예상치가 92억 6천만 달러였는데 91억에서 99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시간에서 올랐고, 자, 애플 인도에서 출하량이 분기 최고치를 좀 기록했다. 그렇지만 이제 내일 새벽에 애플 실적이 발표하는데 이 중국 수요 우려가 다가오는 실적에 어두움 이제 우울하게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발목을 좀 잡을지, 그 부분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매출은 894억 2천만 달러. 세상에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애플 걱정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이 1.39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올해 6월 30일이었죠. 3조 달러 돌파 이후에 현재 한 1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중 간의 관계 악화에 따른 뭐 수요 둔화 뭐 이런 부분이죠. 자, 어제 우리 시장, 어제 우리나라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0월 수출 동향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에 가보면 이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쭉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인 내용이 좀 있는데 시장은 뭐 좋지 않게 좀 작용을 한 게 좀 있죠. 일단 반도체 수출은 올해 1분기 저점 이후에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메모리 감산 효과 가시와 스마트폰 신제품, AI 서버용 고부가 제품의 수요 확대 등의 수급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자동차는 이제 북미 중심의 친환경차와 SUV 등의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호주세를 좀 이어갔다는 내용. 쭉 좀 읽어보시고요. 자, 어제 코스피 2,300선 가까스로 회복을 했죠. 기관이 특히 이제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좀 보여줬습니다. 단기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FOMC 회의 이후에 달라진 미국 시장 외국인들의 어떤 반응을 좀 잘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제 기관은 순매도로 돌아섰고, 자, 코스피 월봉 차트에서 제가 120개월 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120개월 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좀 반등을 좀 보여준다. 반등을 좀 보여줬다. 미국 증시 200일 이동평선과 비슷하고,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 200주선, S&P 500주선,
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코스닥 월봉 차트도 어떻습니까? 120개월선에서 뭐 깨트리면 뭐 반등을 일단 보여줬어요. 예, 뭐 차트상 단순 참고하시고요. 어제 외국인은 아모레퍼시픽을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순매수보였고요.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외국인들 순매수보였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 등을 순매수했고, 자,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HPSP, LNF, 루닛 등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등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뭐 특징주는 최근에 이제 김포시 어떤 서울 편입 기대감에 그와 관련된 뭐 개별 종목군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데, 테마주는 테마주일 뿐입니다. 나머지 관련 내용은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내일 새벽에 이제 애플 실적,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이른바 이제 체중 감량 관련해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는 오늘 뭐 유진 테크놀로지와 유투바이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한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FOMC 회의 파월 연주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주식 상승, 기술주의 상승, 그런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면서 11월 증시가 10월보다 훨씬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모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